1년 24절기 중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초복과 중복, 말복. 이 시기는 가장 무더운 여름에 해당하므로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 삼복더위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더위를 피하고 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고려시대 충렬왕은 서경으로 피서를 갈 것을 계획하고 관리들에겐 삼복에 3일의 휴가를 주었으며 얼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생업이 바쁜 농민들은 한가롭게 산천을 다닐 수는 없고 마을의 공영 건물인 원두막에서 피서를 즐겼는데요. 체면 차릴 것 없이 물로 등을 적시는 등목을 하며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더위를 잇는 피서지에서 서민들은 수박과 참외 같은 과일을 즐겨 먹었는데요. 이와 함께 몸을 보호하는 보양식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궁중에서는 왕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양식을 만들었는데요. 대표적 음식이 임자수탕입니다. 서민들 사이에선 얼큰한 육개장이나 닭게장, 향신료를 듬뿍 넣은 추어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한편 여름철 대표 피서지 해수욕장이 문을 연 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서입니다. 1913년 일본인들은 송도 해수욕장을 개설하기 시작해 인천 월미도, 원산 송도원 등에 연이어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차츰 새로운 피서법으로 해수욕장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본격화된 것은 철도가 놓이는 1930년대입니다. 당시만 해도 해수욕을 즐길 때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1930년대 들어서면서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무릎과 팔꿈치까지만 노출했던 수영복 패션은 점차 어깨와 겨드랑이, 허벅지를 노출하기 시작했고 신문에선 선정적으로 비쳤을 수영복 사진도 거리낌 없이 실었는데요. 하지만 해방과 전쟁을 겪었던 1940, 50년대에는 피서라 말할 게 없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들어서도 유원지를 찾는 수준이었는데요. 서울 시민들에겐 한강이 최고의 피서지였습니다. 7월 상순에 지루했던 장마에 이어서 초복을 지난 7월 하순부터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한란기는 화치 90도를 오르내리게 되자 찌는 듯한 삼복더위를 피해서 남녀노소의 시민들은 강으로 바다로 줄지어 나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떼약볕 아래서 일하던 서민들이 시원한 계곡을 찾아 발을 담그거나 등목을 하고 수박 한 조각 먹던 모습, 그리고 육개장과 추어탕 한 그릇으로 지친 체력을 달랬는데요. 피서보다는 극복의 의미가 더 맞았던 여름나기 풍경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함께 여름철 피서 문화도 본격화되는데요. 여기에 교통의 발전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50년대 중반부터 부쩍 세인의 관심을 끌었지만 서울서 대천까지 가는 기차가 주말에만 하루 딱 한 번 운행되는 수준이고 소요시간도 무려 6시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철도와 국도의 교통 연계가 쉬워지면서 여름철 피서객을 실어 나르는 피서 열차까지 운행됐는데요.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해 만리포, 몽산포 해수욕장이 이때부터 대대적 인기와 함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서해안은 해수욕과 갯벌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한편 대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농촌 봉사 활동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대학생들은 농촌 의료 봉사와 계몽 활동에 나섰고 여학생들은 농촌아이 돌보기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온 학생 계몽반은 삼복더위를 이겨가면서 한층 더 활기를 띠우고 있습니다. 이곳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에 찾아온 서울고등학교 자진봉사대에서는 불황민들이 하다 남은 개간 작업을 돕는 한편 그들과 함께 산업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얼음으로 여름을 나던 데 비해 선풍기가 보급되고 냉장고도 선을 보이기 시작해 점차 여름철 대표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삼복과 무더위는 계속됐는데요. 특히 1972년도엔 26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와 사람부터 동물까지 폭염과 싸워야 했습니다. 올여름 폭더위는 26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최고 섭씨 36도 6분까지 높은 기온을 보여 아시아 10대 도시 가운데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얼음이 날개 돋친 듯 잘 팔리고 늙은이들은 숨이 턱에 닿는 듯 이런 폭염은 드문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1975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해안으로 집중되던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해수욕장 하면 경포를 꼽을 수 있습니다. 1.8km의 긴 백사장의 길이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송림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또 1970년대부터 피서라는 말 대신 바캉스란 말이 등장했는데요. 젊은이들은 수영복과 선글라스에 알록달록한 비닐 튜브를 갖추고 바닷가 백사장에 길게 누워있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수영복 패션도 대담해져 미니 비키니가 출연했고 단순한 복고 스타일의 원피스 수영복이 시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영복을 비롯한 피서 도구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당국에선 과소비를 주의하는 분수에 맞는 피서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도심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피서 용구들을 경쟁이나 하듯 사들이는 이가 많은데 이 가운데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분에 맞지 않은 놀이를 즐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야 내서 번 돈을 무더울 때 분에 맞게 쓴다고 해서 다 달바는 못 되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빚까지 얻어 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놀이는 형편과 분수에 맞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고속도로가 발달하면서 부산 해운대까지 피서를 가는 피서객들이 많아졌습니다. 10만 인파가 몰리면서 풍기물랑과 익사사고,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행락 질서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아유, 저런 깨진 유리에 발을 빌 뻔했군요.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산에 오른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자연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며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게 합니다. 또 하나, 무분별한 행락은 다른 사람들의 모처럼의 나들이를 망가뜨립니다. 이젠 제발 이러한 행락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으면 합니다. 한편 복날 먹는 보양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를 잡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경제적 호황을 누렸는데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피서를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배낭여행이 유행을 했고 특히 영어권 나라로 떠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서는 다시 국내로 눈을 돌리는데요. 휴가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굳이 해외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천편일률적이던 해수욕장 피서를 벗어나 체험 문화가 있는 지역 명소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자연체험 공간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며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부모님들 역시 자연 속에서 휴식도 취하고 먹거리까지 맛볼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복날 무더위를 피하는 피서지와 보양식,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삼계탕을 먹던 문화는 2000년대 들어 체험 문화로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올여름엔 고향이나 알려지지 않는 명소를 찾아 몸과 마음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피서지로 떠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